인사드리겠습니다. 울트라 긍정 파워 크라운 마스터 박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오토 판매사 리더분들이 함께 세미나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토 판매사 사업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3번의 자영업과 또 3번의 영업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는 전화위복,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말아먹었던 그 빚을 좀 갖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보험업이었고요. 보험을 하다가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6개월을 쉬면서 수술도 하고 또 항암 치료도 했었습니다. 그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제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복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저와 함께 같이 보험업을 하시던 저의 팀장님, 지금의 제 스폰서님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을 받고 그 해모임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모임을 복용하고 너무나 많은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이 이렇게 쌀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완전히 회장님의 강의에 매료가 되면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전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11년째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라운 클럽에 들어와 있는 완벽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저는 그분께 되묻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왜 하시나요? 네, 제가 Why 애터미, How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보다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확신 또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그분께 정말 미안한데 나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파트너는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절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애터미 사업이 힘들지 않다,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Why 애터미,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했고 제대로 알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힘들거나 어렵다고 느끼지 않은 거였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했던 일은요, 저의 자본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저의 능력으로 성공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이 많지 않아서 성공은커녕 그냥 밥은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는 회사가 이미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한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다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힘들거나 또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들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신 분들이시잖아요.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신 분들은
애터미 사업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애터미 홈페이지 안에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면 회장님의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왜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왜 애터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토 판매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오토 판매사들이 가져야 하는 목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1. 조직 키우기. 1. 그룹 활성화. 또 1. 오게 하라, 머무르게 하라, 다시 오게 하라. 왜 제가 1, 2, 3이라고 하지 않고 1, 1, 1 해서 세 번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국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내 그룹에 들어왔을 때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하는 것, 즉 그룹의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직을 키우고 그룹을 활성화를 시키고 오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혹시 떠났다면 다시 오게 만드는, 즉 사람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이 일이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것 외에는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룹을 키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직을 키우고 내 그룹을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들을 교육하고 또 양성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알고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즉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내 그룹에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시간 투자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은 절대로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일찍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를 교육하고 내 파트너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잡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조직을 키우고 내 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업을 돕지 말고 사람을 도와라. 이 말은요, 바로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회장님께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업을 돕지 말고 사람을 도우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장님의 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사업도 돕고 사람도 도우면 되겠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내 그룹이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파트너들이 어떤 요구를 해도 무조건 오케이 하자, 거절하지 말자였어요. 사실 저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부탁을 해오거나 누군가가 무엇을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노를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의 이런 성향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요, 애터미 사업에서는 저의 이런 성향과 저의 이런 성격이 저를 성공자로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단 조율은 합니다. 파트너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요구를 하든 오케이, 예스. 그러나 조율은 하자. 또한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폰서님, 이번에 수당 타셨죠?
제가 지난주에 매출을 좀 올렸는데 아마 스폰서님이 수당을 타신 것 같습니다. 제 덕분에 수당을 탔으니까 저에게 오늘 고기 좀 사주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파트너 사장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장님이 올린 포인트가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내가 쓴 비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수당을 받게 되었네요. 그런데 사장님 아직은 고기를 사드릴 형편은 아니니까 우리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제가 떡볶이 마음껏 쏘겠습니다. 이렇게 조율을 한다면 그 파트너 사장님이 고기를 사달라고 했더니 떡볶이를 사준다고 불평불만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성공자분께서 하시는 강의 중에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바이너리는, 즉 두 줄 사업이죠. 두 줄은 태생이 갈등 구조다. 그래서 대실적의 파트너들은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실적에 있는 파트너들은 나 때문에 돈 번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바이너리는 태생이 갈등 구조구나. 여러분, 태어나기를 갈등 구조로 태어난 건요,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갈등 구조구나 라고 인정,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대실적의 파트너들이 아유 우리 스폰서님은 나 하나도 도와준 적 없고 내가 다 했네, 훌륭하십니다. 소실적의 파트너들은 아 스폰서님 나 때문에 돈 버네, 내가 당신을 후원하고 도운 게 얼만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내가 당신을 도운 게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업을 돕지 말고 사람을 도와라는 얘기는 사업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우에 들어가 있는 분, 또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굳이 내 그룹 안에서 영향력이 없는 그룹, 그 그룹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인 줄이 아니라고 후원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소실적에 들어있다고 후원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후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에 있던 누군가의 소실적에 있던, 또는 저 구석탱이에 있던 그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세미나에 동참이 된다면 그분을 꾸준하게 후원하고 도우라는 얘기죠. 보통은 사업을 잘하는 분들을 또 외면하는 스폰서들도 있더라고요. 저 그룹은 잘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 그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집중해서 더 잘하도록 만들고, 또 행여나 뒤처져서 잘 못 따라오는 그룹은 기다려주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끈을 놓지 않으면 3년 또는 5년 이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돕지 말고 사람을 도와라는 이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사업도 돕고 또 사람도 도와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우리 상위 스폰서님께서 초창기 때, 제가 사업 초창기 때 해주셨던 말씀이세요. 당신의 사업을 절대로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 말씀을 저는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 사업을 절대로 내 스폰서나 내 파트너에게 맡기지 말자. 내 사업은 내가 한다. 이 말은 내 스폰서님이 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노터치, 이게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파트너와 스폰서와 내가 함께 협력해서 함께 사업을 해야 이 사업이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스폰서가 해야 하는 사업으로 오해하고 파트너가 해야 하는 사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 스폰서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내 파트너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폰서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컨택했던 내 파트너가 또는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던 내 파트너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 보면서 속상해하고 울부짖고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그렇게 급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빨리 나처럼 열정적이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다시 찾아서 그 사람을 후원해서 그룹을 성장시키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 사업을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폰서가 후원한다고 그걸 맡겨놓지 말고 내 조직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함께하는 그 파트너를 함께 후원하기도 하고 또 스폰서와 함께 협력해서 스폰서님이 그 조직을 또 후원을 해주신다면 나는 또 다른 조직을 찾아서 거기를 후원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주도적으로 내 사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다음 내가 내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 책을 좀 읽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5, 6년 전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배우러 갔었어요. 그래서 수료를 했습니다. 한 468학번이더라고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찾아갔던 건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론을 배우러 갔었는데요.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했던 건 교육이 아니었어요. 내가 직접 실천하는 거였어요. 내가 직접 실행에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론을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이걸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등록을 해서 배우세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금액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나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을 적어도 5번 이상은 읽어봐라.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30가지의 규칙이 나옵니다. 이 30가지의 규칙 중에 29가지는 칭찬하세요, 상대방의 이름을 외우세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전부 다 하세요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30가지만 내가 잘 실천을 해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 다 30가지를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딱 한 개만 실천하셔도 아마 80% 이상은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와 있는 30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나머지 29개는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딱 한 가지 하지 마라가 바로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라. 사람은 비난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난한다고, 비평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하는 것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파트너들이 떠나지 않고 내 그룹 안에 머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꼭 읽어보시고요. 이 인간관계론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벌을 얻으려면 벌집을 발로 차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비난이나 비평, 불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벌집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벌집을 발로 차면 그 벌이 나를 쏘겠죠. 그래서 상대를 고치기 위해서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것만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Attitude is everything. 아유, 발음 괜찮았나요? 제가 영어를 참 못하는데, 네, 태도가 전부다라는 거죠.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진행 방법,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올바른 태도다. 즉 마음가짐인 거죠. 저는 이것을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자.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파트너분들이 그렇게 파트너랑 싸워요, 다퉈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발 파트너와 싸울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싸워서 이기자. 상대는 절대로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고, 파트너가 뭔가를 요구해 올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애터미 사업을 정말 그 11년 해오면서 저 자신과의 싸움, 저를 훈련하기 위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향적으로 제가 거절을 잘 못하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저도 답답하지 않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나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본인이 다 겪어보고 말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실패해보고 실수해보고, 아, 그때 얘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스스로 바뀌려는 노력을 할 때 가장 빠른 성장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든지 해보세요. 뭐든지 실천해 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즉각 해보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성공을 보장받은 이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주저주저하고, 또 내가 혹시나 이렇게 했을 때 내 조직이 어려울까 봐, 파트너가 떠날까 봐 뭔가를 시도해보지 않는 것보다 일단 시도하고 해보고 실천해봐서 내가 만일에 실패를 경험했다면, 아, 나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경험을 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PPT,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네, 손으로 이렇게. 네. 저 PPT를요, 회사가 해준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야, 너 참 대단해, 야, 너 참 멋지다 라고 저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PPT 만드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늘 말과 판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과 판서를 하는데요, 제 해외 파트너 사장님들이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판서를 하세요, PPT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PPT 만들 줄을 몰라요. 그래서 판서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줌으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말로 하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PPT를 해야 하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쨌든 해야 하니까 하고 일단 시도하자라고 시도를 했어요. 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이게 PPT를 만드는 실력이 늘더라고요. 사실 저건요 그냥 그림 갖다 끼워 넣고 글씨만 입력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부딪혀서 해보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림 갖고 오고 글씨만 입력하면 끝. 결코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몰라서 어려운 거지 알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알면 또 파트너를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오토 판매사 리더 되시는 분들은 정말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또 애터미의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배우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미나 들을 때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거 내 파트너가 들었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자신과 싸워서 늘 여러분들을 이기시는 오토 판매사 사업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 저의 오토 판매사의 자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